지난 시간에 실습 최초 상태부터 버추얼 호스팅까지 하는 거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추얼 박스 열고 일단 최초 상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셨으면 끊을 수 있도록 시작하시고요. 일단은 로그인 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일단은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려두고 우선은 랜카드부터 보죠. 랜카드부터 계정 만드는 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 랜카드 꺼져 있죠. EMP0S3 일단은 키겠습니다. 이거를 켜야 뭘 하든 접속되니까 인터넷 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켰고요. IPADDR 하면 이제 켜진 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계정 만들고 애드 유저로 해도 되지만 유저 애드로 해도 됩니다. 자, 비밀번호 설정까지 해줘야죠. 패스워드 코리아 IT,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까지 했고 이제 인터넷 켰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포트 포워딩 원격적 포트 포워딩을 하고 나서야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포트 포워딩 해보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은 여기 설정에 네트워크에 고급 포트 포워딩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름은 SSHD로 할 거고, 자, 호스트 IP는 0.0.0.0 해놓고요. 자, 호스트 포트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했어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 IP는 모르겠다. IP ADDR 하면 됩니다. 10.0.2.15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게스트 포트는 아직 건든 게 없으니까 기본 포트인 22번이죠. 확인 2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 포워딩까지 했으니까 원격 접속 가능합니다. 푸티 켜고요. 이전에 있던 거 여기랑 똑같죠? 새로 입력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그래서 열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일단 뭐 여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세팅한다 생각하고 그 흐름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뭘 했으니까 다음에는 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겠다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 있죠. 그럼 그 디테일한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 구글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랜카드랑 수도호스 설정을 해야 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작업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수도호스 먼저 해서 관리자 권한을 마스터 계정인 코리아 IT에게 줄 거니까 루트로 가겠습니다. 와서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나? 네. 자, 이제 루트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 파일 건드려야죠. 수도스는 BIM ETC에 수도스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다 써야 될지 검색해야 되죠. 슬래시 입력하고 루트 검색한 다음에 N 2번 누르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리아 IT 탭 올 탭 한번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썼다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스 쓸 수 있고 관리자로 할 필요 없으니까 엑시트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랜카드 설정 파일 수정해야 되는데 이제 랜카드 설정 파일 경로를 모를 수도 있죠. 그런다면 이제
로케이트 쓰면 됩니다. 그럴 때 EMP 0S3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근데 뭐지? 엠로케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수도 엠로케이트가 없다는 건데, 혹시 엠로케이트 없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고. 뭐지? 수도 로케이트 ENP 0S3. 뭐지? 제가 잘못했나요? 업데이트 DB하고 이제 나오네. 왜 이렇게 나왔지? 일단은 찾았으니까 sudo bim 설정 파일은 이거죠. 엔터 치고, 자, 여기서 이제 랜카드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야 되니까 on부트 no가 아니라 yes로 바꿔줘야죠. yes로 바꿔줬으면 저장하고 나가고요. 자, 그럼 이제 랜카드 설정까지 바꿨죠. 바뀌었으니까 시스템 네트워크 껐다 켜야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껐다 켰고요. 자, 이제 IP ADDR 해보면 EMP 0S3 잘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채널 추가죠. EPL 릴리즈 채널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나올 거니까 그 질문에 자동 응답하겠다 Y라는 옵션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까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채널 추가했으니까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yum 업데이트 y. 자, 업데이트 하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되는 동안에 우리 듀플리케이트 세션에서 이제 할만한 게 있죠. 얘가 설치되는 동안에 우리가 할 게 있죠. 엔진엑스 그냥 설치는 못하니까 최신 버전 설치하려면 따로 설정 같은 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 설정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 경로 어딨지? 각자 찾아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내용 입력하기 전에 지금 끼워넣기 상태가 아니죠? 자, 끼워넣기로 바꿔주고, 여기 안에다가도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붙여 넣으시고, 자, 썼으면은 저장하고 나가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수업 페이지 참고해도 되고 구글링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설정 마쳤으니까 엔진엑스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까지 좀 걸리니까 잠깐 영상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1.25.1 완료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닫아도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도 완료됐으니까 엔진X 설치했으니까 켜야죠. 시스템 ctl 스타트 엔진X. 자, 그리고 켜졌는지 상태도 확인해줍니다. 자, 초록불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껐다 켰을 때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요. 이네이블이죠. 자, 여기까지 완료하면은 웹서버 프로그램까지 구동한 겁니다. 이제 한 거는 할 수 있는 건 엔진X 설치했고 엔진X가 알아서 웹노트 폴더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접속되는지부터 내부에서 접속되는지부터 확인할 겁니다. 내부에서 접속하는 건 이 리눅스 안에도 브라우저 역할을 하는 wget이 있었고, 자, 이렇게 앞에는 http 생략됐고 기본 포트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205K 나왔으면 내부에서 접속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접근 시도해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냥 접근하면 안 되겠죠? 포트 같은 거 없으니까 포트도 뚫어놔야 됩니다. 이름은 httpd 이걸로 할 거고, 호스트 IP 동일하게 하고 게스트 IP도 동일하고요. 자, 호스트 포트는 8010으로 하죠. 네, 8010. 게스트 포트는 8020. 어차피 따로 설정한 게 없으니까 기본 포트인 80 상태로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버추얼 호스팅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트도 좀 미리 뚫어 놓겠습니다. 8011 그리고 자, 이렇게 잠깐 8011이고 8012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2번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 포워딩까지 했고,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제 접속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방화벽 안 껐죠. 방화벽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이어 월드에요. D까지 써야 됩니다. 네, 방화벽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하려고 하면은 방화벽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얘를 이제 꺼줘야죠. 스타트. 그리고 이제 IDC에서 제공하는 웹 방화벽 쓸 거니까 비활성화 해야 되고, 다시는 안 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꺼져 있는지 확인됐고요. 이제 외부에서 한번 접속해 볼게요. 8010 들어있네. 잘 나오죠? 외부 접속 허용 가능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추얼 호스팅 하려면 웹노트 폴더 정해진 거 안 쓸 건데 꺼야 하는 거 더 있죠. 셀리눅스 뭐 시비 걸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거 꺼야 됩니다. 셀리눅스 경로는 서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져다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셀리눅스 값을 이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disabled로 쓰면 됩니다. 자,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고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시비 걸고 다니던 거였는데 앞으로는 시비 안 걸겠죠. 근데 자, 시비 거는 거 막으려면은 뭐 해야 될까요? 셀리눅스 내용 이거 변경하려면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껐다 킬 거예요. 그래야 이게 리스타트랑은 달라요. 재부팅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됐다. 자, 켜졌으니까 리스타트 세션 해주고. 자, 손가락이 살찐 것 같아요. 네. 자꾸 오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웹노트 폴더 바꿀 건데 혹시 모르니까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요. 왜냐면 이게 엔진엑스를 설치했죠.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그거에 관련된 설정 파일이나 이런 거 안 건드렸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locate nginx.conf 그러면 이제 나오죠. bim etc nginx.conf 자,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저는 하고 로케이트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진짜로 없어서 안 나왔는지 DB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나온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DB를 한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케이트로 찾으려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얘가 이제 정기적으로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업데이트 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뭘 안 했는데 있다, 업데이트 안 했는데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이제 웹노트 폴더에 대한 정보 안 보이죠? 밑으로 내려보면 뭔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etc의 nginx의 conf.d 이 폴더에 위치하는 모든 파일은 설정 파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름은 상관없고 모든 파일인데 확장자명이 conf로 끝난다. 이런 경우에 이 conf로 끝난 파일을 전부 다 인식하는 겁니다. 자, 경로 복사해 두고요. 나가고 그 주소, 복사한 주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default.conf라는 거 있고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80포트가 뚫리면 웹루트 폴더가 어떤 이름으로 어디에 잡혀 있는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건 이거죠. 웹루트 폴더의 경로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웹에 사이트에 사이트 1로 하죠. 0으로 하지 말고 퍼블릭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슬래시 하나 있으니까 분명하죠. 절대 경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 경로예요. 경로가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로로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루트를 기준으로 경로 잘 잡히고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고요. 자, 그럼 이제 설정 바꿨어요. 웹노트 폴더 변경됐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설정은 nginx의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nginx 재시작해야죠. 그럼 이제 재시작했으니까 설정 파일이 변경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자, 404 나오죠. 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뭐 웹노트 폴더는 없는 폴더입니다. 그 폴더로 찾아갔더니 그런 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index.html 파일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IP랑 포트까지 입력한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죠.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이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래서 리눅스 안에 들어왔다 가정하고 여기서 내가 요청한 그 경로의 폴더를 찾을 거고 요청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폴더 만들어줘야죠. 루트로 가고 여기에는 웹이라는 폴더 없습니다. 안 보이죠? 없어요. 웹이라는 폴더.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계정 보세요. 코리아 IT죠. 만들 수 없죠. 현재 폴더 루트의 소유자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권한은 읽기랑 실행이죠. 기타 사용자도 읽기랑 실행만 됩니다. 근데도 안 되죠. 루트니까. 그럴 때는 이제 sudo를 쓰면 되고요. mkdir 하고 폴더 없는 걸 한 번에 만들 거니까 파워라는 옵션 주고 경로를 써줍니다. 이제 웹 폴더 있습니다. 이쪽에 생겼죠. 그러면 갈 수 있고. 그래서 원래 퍼미션대로라면 이 루트도 못 만드는 게 맞는데 루트가 퍼미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루트가 처음에 설정한 건 없죠. 근데 소유자는 루트인데 루트가 못 바꾼다거나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루트만 허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 계정을 만들고 이 코리아 IT라는 걸 쓰는 겁니다. 루트를 안 쓰고.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index.html 파일 하나는 있어야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sudo bim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사이트 1 쓰고요.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세요. 자, 이제 이 안에는 index.html 파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파일 보기 전에 셀리눅스 우리가 변경했는데 재시작했죠. 그거 안 했으면은 셀리눅스가 시비 걸어가지고 너 임마 왜 위험하게 웹노트 바꾸고 그러고 있냐, 있는 대로 써 라고 하면서 고집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엔진엑스가 자동으로 설정해준 거 쓰기 싫죠. 그게 싫어가지고 리부트 한 거예요. 껐다 킨 겁니다. 근데 리부트 나우 이거 쓰면은 이제 우리가 버추얼 박스 쓰고 있는 이상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완전히 셧다운 해가지고 껐다 킨 거고요. 실무에서는 셧다운 썼다? 그러면 뭐 분당 가야죠. IDC 가야죠.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리부트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확인해보면 사이트 1 나오죠. 일단은 셀리눅스를 변경하고 껐다 재시작했기 때문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직접 하는 중에 나는 다 제대로 했는데 뭐 이게 내가 쓴 대로 안 나오고 404나 403 나왔다. 그러면 껐다 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403 얘기했는데 403하고 여기 옆에 포비든이라고 나와요. 이 뭐냐면 보안 정책에 위반된 상황에서 나오는 에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숫자만 덩그러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웹보안 정책이 되게 많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한 것 중에서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서 뭐 한 가지만 어긋나도 403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랑 대화로 조율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그러기 싫다. 그러면 네트워크 쪽 공부하시면 됩니다. 웹노트 폴더 변경했고요. 잘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 외부에서도 접속 가능하니까 이제 진짜로 버추얼 호스팅까지 하면 되겠죠. 버추얼 호스팅 하려면은 이제 웹노트 폴더 새로 만들어줘야 할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나올 텐데.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버추얼 호스팅 하는 그 설정 파일도 .conf로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은 경로로 가고 이거는 파일인데 잠시만요. 뭐 이렇게 굳이 파일을 안 들어와도 되고 우리가 이 흐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include 할 때 이 conf.d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conf로 끝나기만 하면은 include 하니까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udo conf.d였죠. sudo가 아니라 그럼 cd etc에 nginx에 conf.d 여기다가 만든 이제 conf 파일은 include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고 그 뭐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웹노트 폴더 변경하고 나서 폴더 밑에 있는 하위 폴더까지 소유자 변경했으면 좀 편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수도 없이 수도 안 쓰고 폴더 만들고 뭐 파일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만들고 나중에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상관없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이걸로만 끝나기만 하면 include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다르게. 그리고 이제 수업 페이지에 있죠? 여기 vhost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되겠죠? 잠시만요. 왜냐면 사이트 1로 했으니까 이거 전에는 사이트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변경했으면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버추얼 호스팅까지 했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연결할 수 없다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경로만 설정해주고 이런 폴더 진짜 있나요? 이 웹 폴더 안에 사이트 1만 있지 사이트 2, 3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만들기 전에 이거 설정을 껐다 켜봐야 됩니다. 시스템 시트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04 나오죠. 왜냐면 설정 파일 변경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타트 해야 되죠. 그래서 에러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좀
좀 순서가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작업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상황 판단하고요. 많은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흐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숙달됐다. 그럼 리눅스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껐다 켰으니까 루트로 가서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엔 진짜 사이트 1만 있죠. 그리고 사이트 1 안에 퍼블릭 있고, 그러면 사이트 2랑 3에도 퍼블릭 있어야 되고 그 안에도 index.html 있어야 되니까 뭐 사이트 2랑 사이트 3 뭐 각각 폴더 하나 파일 하나 만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사하면 돼요. 그리고 폴더 복사는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 복사해줘야 되니까 recursive라는 옵션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이트 2 생겼고요. 자, 사이트 3도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 3까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사이트 2랑 사이트 3 안에 있는 퍼블릭 안에 있는 파일이 index.html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변경된 거 확인해보고 외부에서 접속해보죠. 자, 사이트 2로 나오고 사이트 3은 사이트 3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변경했고 이제 진짜로 새로 고침해보면 사이트 2 나오죠. 그러면 이제 8012 포트로 뚫어놓은 곳 여기는 사이트 3으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소유자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웹루트 폴더에 웹 폴더의 소유자는 루트로 되어 있고요. CHOWN 체인지 오너, 그리고 소유자 그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재 폴더의 하위에 있는 모든 모든 파일이나 폴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상위 폴더니까 현재 폴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이트 1, 2, 3 폴더 소유자 전부 다 바뀌었고요. 자, 이거는 퍼블릭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는 이제 웹 루트 폴더가 시작되는 웹부터 걸어야 되고, 그래야 작업하기 편하고요. 뭐 퍼블릭에 걸어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상관이 아니라 웹에다 걸어야 하는 이유는 사이트 1, 2, 3 이런 폴더 만드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뭐 내가 수도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전체적으로 훑고 직접 해봤는데, 이거를 하셨을 때 이런 자료 있죠? 뭐 이런 자료나 뭐 전에 했던 거 참고해서 뭐 했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보고 따라 했을 때 이 각각 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MySQL 설치할 거고요. 마리아DB도 설치할 겁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이유도 있고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reFTP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해볼 거고, 여러 가지 설정하고 연동도 할 건데요. 뭐 이거 하는 방법은 몰라도 이제 키워드만 알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글링 할 수 있으니까, 뭐 CentOS 7, 뭐 MySQL 설치 세팅, 뭐 검색 뭐 이런 거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습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높은 이해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내용을 조금 짧게 설명하자면,
에디트 플러스 이건가? 아무튼 이걸 설치할 겁니다. 이건 어디서 쓰냐면 윈도우에서 쓰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이 리눅스에 있는 SSH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에디트 플러스가 뭐냐면 문서 편집기입니다. 문서 편집기. 근데 리눅스 안에도 BIM이라는 게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자료 찾다 보면 BI, 뭐 나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빔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자, 근데 이 빔 불편하죠? 근데 편집기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진짜 서비스를 한다면 HTML 코드를 수정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 BIM으로 하기에는 번거로워요. 그런 단점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이런 에디트 플러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질러 이용했던 거 있죠? 그거는 파일 전송 전용인데 이건 파일 편집 전용입니다. 문서 편집 전용. 그래서 이제 이 SSH로 이 리눅스에 접근할 거고요. 접근하고 나서 문서를 만들고 문서 편집하고 저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에서 작업한 문서가 리눅스에도 파일이 생깁니다. 연결된 상태니까. 파일질러가 SSH를 통해서 접속했고 그 상태에서 파일을 옮길 때 바로바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 에디트 플러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디트 플러스는 뭐냐면 메모장인데 리눅스랑 윈도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유료입니다. 유료. 돈 써야 돼요. 그래서 체험판만 쓸 건데 여기서 아마 이 강의장에서 리눅스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는 다운로드 못하고요. 아마 9버전 쓸 겁니다. 9버전 쓰면은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리눅스 작업하거나 좀 서버 쪽에 붙어서 처리하는 경우에 진짜로 그 사람들은 정품 사서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개인이 살 필요는 없어요. 문서 편집을 이런 거로 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문서 편집할 일이 생기면 에디트 플러스는 안 쓸 거예요. 웬만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노트패드라는 게 있어요. 얘도 문서 편집기인데 대신에 얘로는 원격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얘는 그냥 편집기예요. 편집기. 근데 이제 실제로 코드 짜는 코드 짜는 이제 개발자들은 아이디 여러 가지 쓸 거니까 거기서 만든 코드를 여기 파일로 옮기면 돼요. 근데 뭐 HTML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노트패드로 문서를 쓸 거고 이 쓴 파일을 통해서 파일질러 켜고 리눅스에 접속해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중간에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를 쓰면은 리눅스로 가는데 여기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근데 노트패드를 썼다. 파일질러 거쳐서 리눅스로 가야 됩니다. 이 차이예요.